안녕하세요. 8월 30일 금요일입니다. 드디어 주말까지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뭐 한 주를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여러분의 실력이 나름 올라갑니다. 신압으로 아시죠? 신압으로 아무도 모르게 살금살금. 자, 여러분의 실력이 어느 순간 보면 훌쩍 올라가 있다는 거 느끼실 수 있습니다. 8월 30일 금요일이에요. 우리 다음 주는 이제 달이 바뀌는 거예요. 날이 바뀌는 게 아니라 달이 바뀝니다. 뭐 하루 차이밖에 안 되는데, 뭐 주말이니까 이틀 차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하루 차이밖에 안 되는데 8월 30일 그 다음은 9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12월 31일 그 다음은 다음해. 이게 하루밖에 차이가 없잖아요. 우리 뭐 그러면 8월 1일에서 8월 2일 넘어가면 그럼 하루 차이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 날이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날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달리 매일행정법을 하신다면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8월 30일 금요일 매일행정법 가볼게요. 자, 과태료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것도 기억, 니은, 디귿인데, 요런 게 좀 팁인 것 같아요. 모두 옳다, 모두 틀리다 라는 지문이 있으면 만약에 모를 때는 그걸 선택하는 게 팁인 것 같아요. 자, 이런 게 조금 그렇다 해서 반드시는 아니니까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를 때만 쓸 수 있다. 자, 볼게요. 과태료. 자, 과태료는 질서 위반 행위로 주어지는 제재입니다. 행위에 대한 청의 제재입니다. 법원의 판단, 노노노노. 또는 내부 징계, 이거는 그래서 법원에서 사법 절차에서도 과태료 있어요. 그 다음에 내부 징계 절차에서도 과태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까지 포함하느냐, 요걸 포함하느냐, 여러분 기본 일반법 있죠?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서는 요거를 제외시켜 놨어요. 그러면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는 국가 과태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과태료, 조례과태료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사법절차에서 나오는 과태료, 내부 징계 절차에서 과태료, 이거는 제외. 이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이게 일반법이다. 와우, 개별법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 개별법에서는 고의과실 묻지 않았어요. 정당한 사유 묻지 않았어요. 이런 걸 묻지 않았어요. 그냥 행위만 있으면 과태료가 고바로 나가는데 드디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고의 과실이 있어야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만, 자, 착오를 했다는 이유로 바로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까지 있어야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 고의 과실이 있으면 과태료 가고, 고의 과실 없으면 과태료 안 가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 이렇게 된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법하고 개별법이 서로 충돌하면, 그러면 당연히 개별법이 우선되면 일반법이 의미가 없잖아요. 5조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이제 7조, 8조, 이제 5조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법과 다른 법이, 있으면 이 법이 우선한다. 무슨 이밥, 고봉밥, 이 밥이 우선한다. 이 법이 우선한다. 이 법,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우선한다. 라는 규정까지 두게 된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과태료. 자, 이게 절차에 관한, 쟁소에 관한 규정이지, 과태료를 부과할 때 사유는요, 도로교통법에 가야 있죠. 무단주차.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무단주차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유통기간 도구한 음식물, 자, 이런 것들은 질서 위반행위 없어요. 그건 식품위생법에 가야죠. 그래서 개별법에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그런 행위나, 자, 그런 제재 대상은 개별법에 가시고요. 과태료에 관한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은 과태료의 전반적인 부과, 절차, 쟁송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게 들어가 있죠. 과태료는 처분 맞아요. 처분 맞는데 처분 등에 포함은 되지만, 이 처분 등에 포함된다 해서 처분 등을 무조건 행정쟁송 절차로만 다투는 게 아니라, 자, 행정쟁송이 아닌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이렇게 절차법을 준용해서 절차를 간이하고 신속하게 할 때도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과태료예요. 여기는요, 다른 처분 등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구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아시죠?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다가 아니라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또 행정쟁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행강제금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할 때는 뭐 처분 아니고, 또 행정소송할 때는 처분이다, 이런 논리를 하지 마시고요. 처분은 맞는데 정상적으로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고, 간이하고 신속하게 빠르게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렇게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과태료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신속하고 간이하게 절차 진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과태료가 부과될 때는 항상 바로 행위 위반했을 때 바로 부과
부과되기보다는 위반행위가 있을 때, 질서 위반행위 있을 때 한참 좀 똥 떨어진 상태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시기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 사이에 뭐라냐면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납부 전에 이의 신청 같은 거 받아요. 그래서 이의 신청 요거 10일 이상 기간을 주고, 근데 이의 신청을 안 해요. 그래서 이때서 납부를 해요. 왜 그러냐면요, 과태료하고 이의 신청이 한 장의 온지서로 같이 나가요.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납부 기간이 나오는 거예요. 요럴 때 이의 신청 없이 납부를 바로 해버리면요, 요때 납부하면요 납부 시 20% 감경한다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나면 이 부과는 또 위반 행위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5년 내에 하셔야 되고,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이거 제척기간.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되고 나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 기간이 지났는데도 납부를 안 해. 그럼 징수까지 해야죠. 징수도 5년 내에 하셔야 돼요. 이건 또 소멸시효 기간. 이런 것들 기간, 이런 것들 좀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태료를 쟁송을 할 때는 비송사건 절차법으로 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왜냐면 과태료 이의 신청을 바로 해요. 이의 신청. 당해 과태료를 부과한 청에게 이의 신청하고, 청이 이제 법원에 14일 이내에 자료를 송부하는 거죠. 그럼 이의 신청하면 당해 과태료는 소멸합니다. 소멸하면 그러면 나중에 비송사건 절차법에 가서 과태료 지워주세요. 뭘 또 소멸했는데 어떻게 지워요? 그러니까 과태료 금액을 결정하는 간이하고 신속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비송사건 절차법으로 하는 거죠. 이런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어요. 정리된 거 보죠. 자, 옳은 거 볼게요. 기억. 과거에는 민사법, 소송법상 질서 위반 대상으로 법원에 의해서 부과되는 벌적 제재 수단으로 사용됐다.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원래 없었어요. 과태료라는 개념이. 그냥 민사 제재적 수단으로 사용됐다. 역사적 얘기를 했죠. 자, 니은 오늘날 경찰벌에 대한 비범죄와 맞죠. 경찰범에 대한 비범죄와 자, 행정법상 질서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부과되고 있다. 이거는 범죄, 죄용법정지, 형벌 아니다. 맞죠? 그래서 요건 모르겠지만 뭐 과거 얘기까지 몰라도 이건 맞지. 디귿 권한청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제기 해당 사건의 비송사건 관할 법원에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맞죠? 이의 제기하면 관할 법원으로 송부해야 돼요. 원시적으로. 그러면서 당의 과태료는 사라진다. 자, 리얼. 과태료는 관련 법률이 정의하고 있는 처분의 개념에 속하기는 하지만 우리 판례는 행정쟁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행정쟁송 대상이 아니라 비송사건 절차법을 준용하게 돼 있어요. 준용. 그래서 행정소송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맞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이 맞잖아요. 근데 니은, 디귿, 리을이 들어간 게 없잖아요. 이거밖에. 이렇게 고르라고요. 기억을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자, 조금 내가 옛날 얘기도 들어있고 막 그래서 법조문을 그대로 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비스무리하게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우리 질서위반행 규제법 그래도 찬찬히 한번 읽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정인영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보셔야죠.